오래전부터 사람들은 강 근처에 터전을 마련해 살아왔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무릇 모든 생명은 물을 필요로 하죠. 하지만 강은 두려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특성상 강수량의 60%가 여름에 집중되다 보니 홍수 피해는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반대로 다른 계절은 가뭄에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기술이 점점 발달하면서 인간은 자연을 다스릴 수 있다는 오만에 빠졌습니다. 홍수를 피하고 물을 풍족하게 쓰기 위해 둑을 쌓아 강물을 가두었습니다. 마땅히 바다로 흘러야 할 우리의 강들이 거대한 둑에 막혀 바다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고 편리함을 얻은 대신 우리는 무엇을 잃었을까요? 낙동강은 여전히 하구둑에 막혀 바다로 흐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을 막아서 확보한 물이 7억 톤가량. 강물을 마음껏 쓰게 되면서 우리의 삶은 좋아졌을까요? (2020년) 가을 낙동강에서 만난 구영희 씨. 그는 이곳에서 50여 년간 고기를 잡아 생계를 이어온 어부였습니다. 그에게 낙동강은 대대로 삶의 터전이 되어준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제첩을 잡더라고요. 제첩 어구야로 잡았습니다. 그 당시 때 우리 동네 그 제첩 장사를 많았는데 더운 털어 빨간 거 있지. 거기에 매일 하루에 몇 대씩 대구로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저 하동 제첩 저거는 말도 없었습니다. 잽도 안 됐어요 그때. 좀 부지런하고 건면하게 사는 사람들은 넘어지게 울겁지 않은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부지런히 강에 나오기만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낙동강은 풍요로운 곳이었죠.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늘 풍성하게 물고기와 제첩 조개를 내주던 강은 아무리 넓게 그물을 쳐도 잡히는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낙동강을 믿고 생활했던 사람들이 한 99%는 없어졌다고 해도 가야 합니다. 젊음이 청춘이 다 지나가 붙는데 이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강에 좋은 어떤 추억이 생긴다기보다도 강이 오히려 좀 미운 강이 되어가 있죠 지금은. 결국 어렵게 버티던 구영희 씨도 그 후 더 이상 낙동강에 배를 띄우지 않게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강에는 대부분 하구둑이 있습니다. 모든 하구둑은 건설 당시 어류 이동을 고려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오갈 수 있는 통로, 즉 어도가 설치돼 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류가 어도를 통과하는지 조사를 해보면 고기는 다 옵니다. 어류는 오는데 바닷물하고 민물이 합쳐지는 기수역에서 몸을 충분히 삼투압 조절을 해서 이동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지니까 적응할 수 없어서 더 이상 왔다가 돌아가 버리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넓게 형성되는 기수역은 양쪽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하구둑이 강과 바다를 단절시키면서 가교 역할을 하던 기수역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강과 바다를 오가는 회유성 어족들은 완충 지역인 기수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낙동강이 남해 바다와 만나는 하류 지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입니다.
긴 낙동강 물길이 싣고 온 풍부한 퇴적물 덕에 영양이 풍부한 습지가 형성돼 있는 데다 철새들의 이동 경로상에 위치해 있어 많은 새들이 찾아옵니다. 지역 전체가 천연기념물인 이곳의 상징과도 같은 새가 큰곤입니다. 월동하는 큰곤이의 개체수가 9,000마리에 달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3,000여 마리 정도로 줄었는데요. 하구에 형성되는 기수역이 좁아진 것이 개체수 감소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곤이류의 주요 먹이원인 새선매작이 군락이 과거엔 낙동강 하구에 드넓게 분포돼 있었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적절히 섞여 있는 곳에서 잘 자라는 염생식물이기 때문이죠. 새선매작이는 땅속 줄기에서 괴경이라 불리는 덩이 줄기를 만들어내는데 이 괴경은 탄수화물이 풍부해서 곤이류의 중요한 먹이가 됩니다. (2005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새선매작이가 자라는 면적이 크게 축소된 것은 하구뚝으로 인해 기수역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전후에서 새선매작이 작황 자체가 생산성 자체가 급격하게 줄면서 지금 현재는 그 가장 많았을 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밖에 생산을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곤이가 먹을 수 있는 먹이량도 줄어들게 되고 또 계속해서 생태는 안 좋아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선매작이를 심어보고 또는 복원해보고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바다로 흐르지 못하는 강은 거대한 호수나 다름없습니다. 두 개 막혀 흐름이 멈춘 금강하구는 금강호로 불립니다. 주변 농지와 산업단지에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994년부터 금강하구의 물길을 막았습니다. 오랫동안 금강하구를 지켜본 김옥수 씨. 강과 바다의 단절로 인한 변화를 잘 볼 수 있는 곳으로 촬영팀을 안내했습니다. 금강하구뚝 바깥쪽엔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계속 이제 뻘화가 되고 있어서 문제죠. 서천 갯벌이 뻘화가 되고 있어서 바닷물이 쌓아놓은 토사를 강물이 밀어내지 못하니 점점 펄이 쌓이는 것이죠. 금강호 안쪽하고 바다 쪽 이 양쪽 모두 지금 토사가 상당히 많이 빠른 속도로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장항 같은 경우는 지금 토사가 너무 많이 쌓여서 항해 기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업도 침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물의 나라 네덜란드는 우리보다 훨씬 앞서 하구뚝을 건설했습니다. 국토의 4분의 1이 바다보다 낮은 네덜란드는 둑을 쌓고 간척을 하며 국토를 넓혀왔는데요. 낮은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물을 다스리는 데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1953년 대홍수로 바다와 인근 강들이 범람하면서 1,800명이 넘는 사람들과 20만 마리의 가축이 죽고 수많은 가옥과 농지가 사라지는 참사를 겪었습니다. The whole area that was flooded by the disaster. So it was actually the whole area was flooded, and a lot of people died. And that's why we start to build the Delta Works. 홍수 방지를 위해 바닷물을 가로막은 델타 프로젝트는 1958년부터 39년간이나 진행된 대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북해와 맞닿은 남서부 델타 지역 13곳에 대규모 댐과 방파제 등이 세워졌습니다. 댐은 해일 피해를 막고 용수를 확보해 주었으며 섬과 육지를 잇는 교통로를 제공했습니다. 네덜란드는 델타 프로젝트로 인해 홍수의 공포에서는 벗어났지만
예상하지 못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과 바다의 흐름을 차단했을 때 나타난 결과는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So a lot of nutrients came into the lake. So slowly you got the effect of eutrophication, algal blooms, and these algal blooms were very terrible. 수질이 악화되면서 생물들이 죽고 악취가 심해지자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게다가 하링플리트 댐이 가로막은 라인강은 네덜란드만의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에서 발원한 라인강은 프랑스와 독일, 벨기에를 거친 후 네덜란드를 통해 북해로 빠져나갑니다. 라인강 하구를 막은 댐으로 인해 물고기가 상류로 올라오지 못하자 라인강 보호위원회는 댐 개방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주변의 농가들이 강에서 직접 취수한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구뚝을 열면 농지로 짠물이 들어오고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져 네덜란드 정부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정부와 농민,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수차례의 토론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는데요. 하링플리트 댐의 문제를 해결한 원리는 간단했습니다. 댐을 개방하면 영향을 받는 기수역 주변의 농업용수 공급 체계를 바꾼 것이었죠. 바닷물이 들어와도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새로운 취수장을 만들었습니다. Fresh water, not salt water, but it has a lot of consequences. If you have here an inlet of fresh water for agriculture and you make this salt water, then it is not possible to take in fresh water, and that's why they changed this inlet to a place upstream. 댐 개방 후 기수역 주변 농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En die hebben zoet water van de rivieren en dat water wordt ingelaten op ons eiland. Dus dan doen we het eiland oppompen. 60 miljoen tulpenbollen doen wij kweken op 110 hectare. 취수원을 옮긴 후 댐의 일부를 열고 해수를 유통시켰지만 화훼 농업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De communicatie loopt goed. Er wordt continu gemeten in het Haringvliet. En wij kunnen ook zien tot hoe ver het zoutwater en de zoetwatergrens is. 하링플리트 댐을 열자 라인강에는 물고기와 철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는 사례죠. 오스터스 켈트 댐은 길이만 무려 9km에 이르는 가장 큰 댐입니다. 수문을 항상 개방해 자유롭게 해수가 드나들지만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설계됐습니다. And whenever we want to close it, we just feed oil to the hydraulic system and the gates will be lowered within an hour. All the 62 gates will be lowered within an hour, and we feel safe here in the Netherlands because it's for safety reasons. That's why we constructed the Dutch Delta Works. 잔트 크리크 댐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바닷물을 상시 유통시킵니다. 댐의 형태는 유지하면서 댐 아래로 터널을 뚫어 물길을 텄습니다. 이 터널을 통해 바닷물이 들고 나는 것이죠. 강물과 바닷물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녹조의 원인인 인산염의 수치는 낮아지고 물의 투명도는 높아졌습니다. 강 하구 수질이 좋아졌다는 뜻이죠. 이 댐엔 통선문이 설치돼 있어 배가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습니다. 1000톤급의 큰 배나 높은 돛을 가진 요트도 지나다닐 수 있는데요. 도개교가 이중으로 설치돼 있어 자동차 통행에도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강의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회복되자 생각하지 못했던 부가적인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물이 맑아지고 배가 다닐 수 있게 되면서 마을 주민들은 논 주변에 캠핑장을 만들었고 요트와 캠핑카를 가진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So my grandfather and my father cultivated it to farming land,
And then we started farming in the end of the 60s, start of the 70s, and the campsite started in the end of the 80s. 10 years ago, then was the farm was importanter than the campsite. But now you got days, then is the campsite more important than the farm. 관광객이 늘면서 작은 농촌 마을에 편의 시설도 많이 생겨 지역민들도 살기 좋아졌습니다. 농사를 짓던 마을이 농업과 관광 휴양 마리나 타운이 공존하는 6차 산업 지역이 된 것이죠. Figures, but well, you can say that in this community, maybe 20% of the direct incomes has to do with tourism. 바다로 흐르는 네덜란드의 강은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아닌 들어가 즐길 수 있는 체험과 휴식의 장소가 됐습니다. And because of the delta work, a lot of tidal areas have disappeared. And to compensate for this, we turned this into this agricultural land into nature, and this is at the moment is it a kind of a paradise for birds. Like the sea is giving and taking, right? So we, as human beings all over the world, are also giving and taking. And sometimes it's time to give something back to nature. I think that is good, although it costs a lot of money, but money is not necessary to survive for life. 네덜란드는 하구뚝을 건설한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강 하구를 되살리는 방법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도 새로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낙동강 하구는 출렁이기 시작합니다. 달의 인력이 강해 밀물이 가장 높아지는 대조기 즈음 하구뚝 수문이 열립니다. (30년) 넘게 강과 바다를 갈라놓았던 낙동강 하구뚝.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시험 개방을 시작해 조금씩 개방 시간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강의 수위가 아직 바닷물보다 높을 때 수문을 내리면 강물은 바다 쪽으로 흘러갑니다. 강이 싣고 온 유기물도 함께 바다로 가죠. 막혀있던 강물이 빠져나가고 강과 바다의 수위가 같아지면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이제 바다가 움직일 차례입니다. 강보다 높아진 바닷물이 강으로 흐르는 것이죠. 이때 바닷물이 강으로 들어오면서 하구뚝 상류 지역에 해수와 담수가 섞이는 기수역이 형성됩니다. 강물의 냄새를 맡은 물고기들이 바닷물과 함께 찾아온 모습도 보입니다. 낙동강은 지난 3년간 잠깐씩 강과 바다가 만나왔습니다. 낙동강 하구뚝 시험 개방은 수문을 열어 바닷물을 유통시키되 상류 15km 대저수문까지만 기수역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개방 시 중요하게 고려되는 지점 중 하나가 물금 취수장입니다. 부산시에 하루 44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어서 염분이 절대 유입되면 안 되는 곳이죠. 논으로 들어가는 강물에도 염분이 섞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낙동강의 물은 서낙동강으로 흘러 김해 평야로 가는데 그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 대저수문입니다. 이곳에 바닷물이 유입되면 즉시 수문을 닫아야 하지만 그럴 경우 김해 평야에 용수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선낙동을 통해서 농업용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지점이라서 농업용수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는 중요한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대저수문으로부터 약 7km 상류에 운하천 취수문이 있습니다. 이 취수문은 기수역 바깥에 위치해 있고 이곳과 연결된 운하천은 서낙동강과 닿아 있습니다. 이 운하천을 통해 김해 평야의 용수 공급 문제를 해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즉, 기수역이 넓어져 바닷물이 대저수문까지 오면 수문을 닫고 운하천을 통해 상류의 민물을 서낙동강으로 보내는 것이죠. 예전에 하구뚝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제 이게 염분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 수로이기에 지금도 약간만 더 보강하면 안전하게 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는 낙동강 하구뚝 개방으로 인해 염해를 입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구뚝 수문 개방 시기에는 연구원들이 직접 강에 나와 기수역 안팎의 염분을 꼼꼼하게 측정합니다. 개방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설정한 기수역 범위 밖으로는 염분이 빠져나가지 않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수문에서부터 15km 지점까지 측정을 합니다. 매 1km마다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염분 쐐기가 어디까지 가는지는 매 500m 간격으로 측정을 합니다. 고정식 염분 측정 장치를 기수역 주변에 설치하고 인근 농지의 지하수 염분도도 항상 모니터링합니다. 낙동강 하구뚝 옆에 위치한 낙동강 하구 통합운영센터. 각종 측정 장비의 데이터는 모두 이곳에 모입니다. 염분도는 물론 수위, 유입량과 방류량 등 염분 조절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취합되고 저장되는데요. 낙동강 수리시설 관련 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러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된 중앙제어실에서는 정해진 기수역 범위 내에서만 바닷물과 강물이 오가도록 정교하고 빠르게 수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수문 개방하겠습니다. 염분이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이 예측이 되면 수문을 빨리 닫고, 그 다음에 방류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수역을 염분이 섞이는 그 기수역을 적절하게 이제 조절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컨트롤을 통해서 조정을 하게 됩니다. 기수역을 조성하는 것으로 오랫동안 파괴됐던 낙동강 하구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하구뚝을 관리하는 직원들은 개방 때마다 수문을 오가는 물고기들을 맨눈으로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큰 물고기부터 몰려다니는 작은 치어들까지 수문을 넘나드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산대학교 연구팀은 개방 시기에 하구뚝 인근에서 어류를 포획해 조사했는데요. 사라졌던 뱀장어가 매 조사 때마다 잡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어, 숭어, 웅어 등 회유성 어종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하구뚝 개방 시기에는 어류 군집 지수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물과 바닷물이 다시 만나면 기수 생태계가 복원될 수 있다는 의미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구조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연어와 뱀장어입니다. 그래서 이 두 종은 상업적 가치도 높고 또 생태계의 건강성을 잘 대변해주는 종이기 때문에 개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예측했던 종들은 충분히 터전을 자리를 잡을 수 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산시가 하천변 농지를 매입해 습지로 만든 맥도 생태공원은 겨울 철새들의 먹이터와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기수역이 조성된 낙동강 하구에 먹이 식물이 많아지면서 큰 고니와 더불어 많은 철새들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물과 갈대밭만 있을 때보다
훨씬 아름다운 공간이 됐습니다. 특히 차로와 자전거 도로, 산책로와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른 키만한 야생 큰 고니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무척 특별한 곳입니다. 기수역이 복원이 되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새로운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관광 자원을 전 국민이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역 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 또는 국가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기능과 새로운 가치를 얻게 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에선 낙동강 하구의 개방 성과를 알리고 해외 각국의 하구뚝 관리 사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해외 전문가와 학자들은 낙동강의 기수역 복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낙동강 하구도 둘러봤습니다. 낙동강 하구의 생태적 가치를 직접 확인한 이들은 하구의 기능 회복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바람직한 복원을 위해 여러 차례 실증 실험을 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Especially the way it was presented, it's really amazing how it's been done and very thought and step by step. So it's really using the best knowledge and with the modeling, and you are really doing the experiments to see the best way to reestablish this connectivity.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을 실증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해놓고 그 실증까지 한 모델 돌렸다고 하더라도 해수 유통을 해놓고 상당한 기간을 모니터링을 해서 그것을 새로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당연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낙동강의 예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낙동강의 개방 실험은 다른 강의 하구뚝 개방에도 동력이 되고 있으며 대규모 간척을 한 부남호와 새만금에도 해수 유통으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낙동강, 금강, 영산강, 한강의 시민단체들은 모든 강의 하구뚝 개방과 자연성 회복을 위해 힘을 합쳐나갈 것을 선언하고 국가의 책임 있는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2019년, 2020년 그 이 세 차례에 걸쳐서 하는 효과 자체가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산강 그 해수 유통을 하면 거기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바로 눈앞에 다가설 거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낙동강을 보면서 더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정부는 올해 기수 생태계 회복을 위해 낙동강 하구뚝 수문 개방을 본격적으로 확대합니다. 그간 한정된 개방으로 인해 생태계 복원에 대한 가능성만 확인했을 뿐 진정한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3년간 저희가 연구를 해보니까 낙동강 하구뚝으로부터 15km 이내까지의 경우에는 치수원에 영향 없이 기수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해는 그 거리에는 변화가 없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약 4개월 동안 해수를 유입하였는데요. 올해는 매 대조기에 해수를 유입하는 거로 그 기간을 한번 확대해 보겠다는 뜻입니다. 지난 3년간의 데이터와 더불어서 올해는 그 모니터링을 좀 더욱 강화할 계획이고 그걸 통해서 전문가, 농민이 참여하는 평가 시스템을 만들어서 같이 논의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낙동강의 변화가 마중물이 되어 우리의 강에 어부가 돌아오고 농부는 맑은 물로 걱정 없이 농사를 짓고 물고기들은 바다와 강을 자유롭게 오갈 것입니다. 강하구는 강과 바다가 만나 민물과 바닷물이 섞이는 중요한 곳입니다. 서로 다른 존재가 자연스럽게 소통하던 하구를 인간의 이익을 위해 단절시켰지만 이젠 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합니다.
염해나 침수 방지 그리고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쓰려고 이제 하구뚝을 만든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맞는 얘기였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수질이 나빠지고 토사가 쌓이고 하면서 하구 생태계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만 변한 것이 아니고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경제적인 문제까지 바로 이어지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미래 세대까지 우리가 그들의 권리를 뺏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년 정도의 물에 이용을 했으면 앞으로는 지속 가능한 방법은 무엇이냐? 수질 개선을 해야 되고 생태계 복원을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책임까지 우리가 져야 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지금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의 생태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 안에 있죠. 모두의 자연을 위해 강은 흘러서 바다와 만나야 합니다.